테슬라는 이렇게만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약 엔비디아가 이 초록색 선 이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블록 보시면은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65달러에서 9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8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 시장 장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어제 0.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2월 29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큰 그림은 결국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돌파해주는 큰 그림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어제 0.25%가량 하락하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는 이러한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는 미국 바이오테크 관련주 3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죠. 어제 제가 LABU를 파란색 선 481선이 뚫렸을 때 이때 언급해 드렸었는데 어제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LABU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이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보시면 어제 약 1.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제가 21선 이 부근에서 지지우 반등해 주는 것이 월트 디즈니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이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을 때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이때보다는 비중을 적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급해 드렸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우 반등했을 때 자, 이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저는 월트 디즈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이 검정색 선 라인 1001선입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125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 보시면 어제 약 9%가량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이 정고점 부근에서 리프트는 조정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가격대는 11선과 겹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지표 보시면 정확히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였고 저는 리프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검정색 선 라인 1001선 가격으로 보자면 29달러까지는 보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11선을 이탈하거나 노란색 선 21선을 이탈할 때 순차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약 7.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타점 계속 주고 있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을 계속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계속 가져간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났고 중기 지표도 지금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돌려놨습니다.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 자, 애플은 어제 약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 이 박스권 1단계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서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애플의 상승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애플은 어제 10년간 진행해오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AI로 힘을 쏟는 그러한 뉴스가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AI가 확실히 대세다 보니까는 AI로 애플이 방향성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올려주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애플은 제가 이 1단계 박스권에서는 소액으로만 대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하단 라인, 3단계 하단 라인에서 비중을 더 늘려가시면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애플의 2단계 하단 라인은 가격으로 보자면 165달러고 3단계 하단 라인은 가격으로 봤을 때 144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이 구간에서 지지요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로 방향성을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이렇게 상승 추세의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이제는 테슬라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하락하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는 테슬라 약 3%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에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 마감하였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단기 지표 봤을 때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나와준 모습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중기 지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장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는 지금 빨간색 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지지해주는 모습 볼 수 있겠죠.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반등해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바닥권에서 곧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190달러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를 했고, 이 파란색 선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파란색 가격대는 100달러 부근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만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오기까지는 오랜 기간 걸리고 그 가능성도 높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약 2.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 막판에 살짝 올리면서 0.6%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러한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 라인에서 계속 이 하단 라인에서 모아갔었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이 500달러가 넘으면 엄청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미리 언급해드렸었고, 이때도 엔비디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핑크색 선 5일선과 파란색 선 11선이 있는 이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노란색 선 21선까지 왔을 때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하단에서 들어간 것보다는 당연히 비중을 적게 소액으로 대응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만약 엔비디아가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21선 노란색 선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 61선 초록색 선 라인까지 떨어져 준다면은 강력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보시면 어제 0.27%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월 29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TQQ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TQQ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일 뿐이고, 만약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TQQ는 계속적으로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은 어제 0.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TQQ랑 마찬가지죠. SOXL도 만약 이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 영상 빠지지 마시고 TQQQ, SOXL은 반드시 매수 타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OXL은 계속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6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어제 약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매수했던 자리, 저번 주 목요일 날 매수했던 자리 아직 지켜주고 있으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TMF는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이
이 전 저점인 4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고 중기, 장기도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어제 약 0.15%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S&P 500도 같은 이유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S&P 500은 정말 튼튼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S&P 500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S&P 500도 만약 이 하단 라인에 다시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약 3.8%까지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린 거죠. 그 후로 연속적으로 한 7%, 8%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보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반도체에 들어가는 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단기 지표 보시면 지금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장기 지표가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상승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21년도 전고점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자, 블록도 제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22%가량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이제 조정을 조금 마무리하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블록 보시면은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65달러에서 9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주가는 2025년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잡은 거고 저 또한 블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 481선을 뚫고 올라와 주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정색 선 라인 1001선까지 보고는 있지만 그 기간은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저는 블록 지금 가격대부터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65달러 부근으로 잡고 모아갈 생각입니다. 블록 보시면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 나고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다 매수해야지 할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새롭게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만 계속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다른 구독자분들 미국 시장이 재미가 없겠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야 투자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 재미있다. 라는 걸 느끼실 텐데 제가 엔비디아만 말하고 있으면 다른 투자자들이 소외감을 받을 수 있으니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매매 팁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거래대금 순으로 거의 비중을 조절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래대금 잘 참고해 주시면서 포트의 비중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매매 팁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도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로 조금씩 챙겨 나가시면서 또 모아가는 종목들은 저점에 왔을 때 모아가고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 분할 매매를 하셔야 소외감 느끼지 않고 투자라는 것이 평생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 보시면은 어제 약 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엊그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으로 전환해 주었고 지금 중기 지표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장기는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자, 아이온큐는 제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2차적인 매수는 파란색 선 481선에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약
약 8.5달러 부분이겠죠.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결국엔 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힘이 없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이틀 전에 약 19%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약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도 약 6%가량 상승해 주었지만 장 막판에는 1%로 마감하였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제가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 줄 때 이때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었죠. 저는 리게티 컴퓨팅 1차 목표가로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보자면 한 2.1달러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어제 약 12%가량 상승해 주면서 6%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 그 실적 발표에서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이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했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고 지금까지 약 9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노란색 선 21선 지지할 때 이때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의 향후 미래 차트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땐 제가 클린스 파크를 참고해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클린스 파크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도 오늘 실적 발표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간단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여전히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하고 관점은 비슷하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이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만약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는 어제 약 1%가량 상승해 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AMD는 제가 이때 표시해둔 이 정고점 가격으로 보자면 162달러 부근의 지지 라인이 견고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AMD는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계속 주고 있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는 지금 162달러 부근을 깨지 않으면은 상승 추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보시면 이러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하는 구간을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퀄컴도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중이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 드리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계속적으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퀄컴은 어제 약 1.4%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퀄컴도 제가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또다시 매수 타점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퀄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정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어제 약 0.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저희가 1차 매수한 가격대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텔 또한 이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있고, 이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한 번의 지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때 1차 매수가 가능했었고, 2차 매수는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가격으로 보자면 35달러 부분에서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겹치는 이때 매수를 진행하시면 인텔도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
약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저는 이날 핑크색 선 5일선과 11선이 깨질 때 또다시 비중 축소를 하였고, 그 후에는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이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이때 매수를 진행하였죠. 그 후로 지금 약 22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하고 같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이 하단 라인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를 하단 라인에서 잡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0.02%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 제가 지금 가격대는 횡보하고 있는 가격대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이럴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1차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2차 매수는 이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고점이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초록색 선 61선과 겹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매수 타점을 이때 잡으면서 큰 상승을 한번 먹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횡보 구간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횡보 구간은 언제 끝나냐라고 했을 때 이 장기 지표가 바닥권을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그 횡보 구간이 끝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기 지표도 지금 데드 크로스 나가지고 살짝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장기 지표도 지금 하락 추세 유지하면서 주가로 봤을 땐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든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자, 알파벳은 어제 약 1%가량의 상승을 해주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지금 어제도 이 하단 라인에서 상승해주는 양봉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나의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파벳이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바닥권을 좀 다지고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그때부터 큰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약 4.5%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약 7%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어제 21선 부근인 이 가격대에서 이때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21년도 전고점을 돌파 후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 지표 봤듯이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어제 약 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에어비앤비 만약에 한 번 더 21선을 깨고 하락하는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었는데, 어제 제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양봉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제가 이때 공유 드리면서 지금 약 15%가량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여전히 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비중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C3AI 보시면 어제 약 5%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6.4%까지 상승해 주고 있고, 오늘 만약에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전고점 부근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3AI는 우리가 이 쌍바닥 패턴의 바닥 라인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갔었죠. 이 손절 라인은 가격으로 봤을 때 약 23달러 가격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중기도 이제 곧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오늘 실적만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C3AI는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ACM 리서치는 반도체 설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CM 리서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어제 ACM 리서치 약 6%가량 상승해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실적만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CM 리서치는 이 481선 뚫으면서 제가 이틀 전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바슈 헬스 컴퍼니는 2월 22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어제 약 2%가량의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슈 헬스 컴퍼니는 지금 실적 발표가 이미 났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더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이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자, 줌 비디오 어제 약 10%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그 후에 하락하면서 6%로 마감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줌 비디오는 실적 발표를 어제 하였었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와주었고 지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거죠. 자, 단기 지표도 보시면 상승 추세, 중기도 상승 추세, 장기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줌 비디오 1차적인 목표가로는 이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약 77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는 거 제일 먼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제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하자마자 가장 빨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첫 번째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